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현 멘토입니다. 오늘 장은 그냥 그렇습니다. 지수는 1979포인트대 약 0.1% 하락해 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거의 보합 권역이죠. 강보합 권역인데 외국인들은 양시장 모두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기관 쪽에서는 900억 정도 거래소 시장에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요. 프로그램 또한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네요. 전날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변화가 좀 생겼었죠. 매도가 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종목별로 시장은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는데 종목별의 혹은 업종별 흐름들이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마지막 잔소리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식 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잔소리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1611, 1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파미셀을 매수를 하셨어요. 4,217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파미셀을 한번 봅시다. 파미셀을 보게 되면 제가 좋아하는 차트예요. 일단 차트 모양새는 정배열 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을 좀 보십시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은 오랜 시간 동안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많이 조정을 받았죠. 2011년도에 고점을 찍고 계속적으로 12, 13, 14년도 11, 12, 13, 14 4년 동안 하락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과거의 흐름과는 볼 수 없는 대량 거래가 좀 터졌습니다. 일단은 거래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뭔가 좀 있어 보여요. 일단 냄새가 난다라는 표현을 하죠. 자, 실적이 나오나 한번 봅시다. 실적이 나오는가를 봤는데 이건 웬걸 1분기, 2분기, 3분기 적자네요. 1분기 19억 적자, 2분기 11억 적자, 3분기 18억 적자, 총 합쳐서 48억 정도 영업 적자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실적으로는 뭔가 좀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근데 차트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거는 뭔가 숨겨진 재료가 있거나 이런 흐름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량 거래가 터지는 이러한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기술적인 흐름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판단이 들거든요. 자, 우선 만약에 61선짜리대 이 4,100원짜리대가 깨져버리게 된다라면 아마도 한 3,800원에서 3,700원 정도 때까지 밀릴 겁니다. 일단은 만약에 단기적으로 깨져버린다면은 리스크화를 조금 해놨다가 다시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이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건 순수하게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셔야 돼요. 거래량이 없이 밀려 내려오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거래량이 터진 시점들을 잘 보시게 되면 윗꼬리가 계속 달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상승을 했을 때는 대량 거래가 좀 동반해 주면서 상승을 했었죠. 그러면 조정을 받았을 때는 거래량이 감소가 되고 있단 말이죠. 일단은 매물대를 좀 소화하는 과정이고 지금 자리대에서는 하방 경직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한 단기적으로 5,000원 정도 때까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좀 보유를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에 이게 5,000원을 넘어가게 된다라면 지금 자리대에서 한 7,000원 정도 때까지도 보입니다. 물론 기술적 분석 상입니다. 이 기업이 그럴 만한 펀더멘탈, 실적 이런 건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차트적으로만 대응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저의 관점이라면 이거는 보지 않습니다. 일단 실적이 안 나오니까. 그 점까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한국석유 72,000원. 비중 10%.
그 증시큐 여보세요에서 보게 되면 3시 한 30분부터 정말 빠른 종목 상담하죠. 김지욱 멘토입니다 이러면서 이거 몇 번 좀 상담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도 상담해드렸던 것 같네요. 지금 이 하단권역까지 밀려버리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박스권역이 빠졌기 때문에 이 폭만큼 밀려 내려올 겁니다 라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네요.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저항대가 요 자리대였었단 말이에요. 아마도 이 시기 때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요 66,000원 정도를 좀 잡아드렸던 것 같습니다. 기억이 좀 나는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이 하단권역을 뚫고 넘어갔어요. 거리는 이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일단은 72,0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이 상단자리대까지도 한번 노려볼 그럴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거래량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하단권역까지 와 있기 때문에 66,000원 정도를 좀 기준 라인대로 좀 잡아보시고요. 종가상. 그리고 75,000원 정도 때까지도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너무 크게 보지는 좀 마세요. 10%시니까 좀 가져가 보세요. 한번 가져가 보시고 일단 75,000원 상단권역까지 뚫어주는가 그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서울반도체 27,500원 비중 10%. 자, 서울반도체 봅시다. 27,500원 요 자리대죠. 자, 우선 봐야 될 부분들 일단 빠질 부분들은 다 빠졌어요. 다 빠졌는데 문제는 얘가 빠지기 시작했던 그 시점을 봐야 되는데 요때였었어요. 요때였었죠. 실적 발표를 하면서 우리 회사 3분기 실적 안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나옵니다라고 대놓고 얘기했어요. 참 이게 진실적인 회사인지 아니면 개인 투자자분들 엿먹으라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어찌됐든 간에 그런 전망을 했습니다. 이건 증권사 리포트 잘못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얼추 이제 다 밀려 내려온 건 아닌가 싶어요. 어느 정도 다 밀린 건 아닌가 싶은데 우선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27,000원의 10%세요. 일단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한 번의 기술적 반등은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외바닥으로 바로 죽어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은 안 나오거든요. 자, 최근의 모습 확대해서 보게 되면 3거래일째 이 자리대를 못 넘어갔어요. 요거 장대 음봉 요 자리대를 종가상 안착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어 보였거든요. 일단 19,000원 자리대가 저항이에요. 이 자리대를 넘어가야 한 22,000원 자리대까지는 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래량이 너무 밋밋해요. 일단 이거는 상당히 기술적인 테크니컬 기술을 좀 요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하게 된다면 따라붙을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17,000원이 살짝 이탈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오늘 조정을 받았으니까 다음 주 초반 정도 다음 주 중으로 아마 지금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내수 섹터는 다시 한번 밀릴 거예요. 그 순환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건 체크를 하시고 반등이 한번 나올 건데 19,000원을 넘어가나 넘어가지 못하나 이걸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17,000원이 깨졌어요. 그럼 한 번쯤은 물타기 시도를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깨지는 시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확인을 하고 거래량을 확인하고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타기를 했을 때는 27,500원, 27,5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10% 물타기 갖고 빠져나오는 거는 힘듭니다. 사실 이 정도 27,000원 정도 때 되면 3배수 정도는 타줘야 돼요. 3배수 정도는 타줘야 어느 정도 이 19,000원대까지 빠질 수가 있거든요. 17,000원짜리 때에 만약에 3배수를 물탔다라고 하면 평균 단가가 한 19,500원 정도까지 낮출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시는 전략인데 주가가 더 빠져버리게 된다면 이거는 리스크적인 요인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 일부 정도 일정 부분들은 추가 매수를 해보시고 19,000원이 넘어가게 된다면 한 21,000원대, 2,000원대까지는 상승이 할 겁니다. 그럼 그때 던지고 나오시는 전략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쌍방울이네요. 1270원. 비중 70%. 자, 쌍방울 한번 볼게요. 자, 1270원. 저 밖에서는 은하철도 999 노래 부르고 있네요. 자, 1200원, 70원. 비중 70%. 그러면 상당히 고점에 매수하셨네요. 자, 일단 60을 깼어요. 저점은 지지합니다. 저점을 지지해 주는데 만약에 요 자리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아마 이거 121선 그냥 깰 겁니다. 제 예상엔 이거 800원, 900원 자리대 깬다고 봅니다. 적어도 800원대 중반, 중후반권역까지도 밀릴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비중이 70%세요. 손실이 좀 나고 계신데 일단은 버텨보셔야 될 것 같아요. 버텨보셨다가 쌍방울이 이게 지금 실적 한번 볼게요. 얘가 중국 진출하네 뭐하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움직였었단 말이에요. 일단은 흑자예요. 흑자 6억. 그리고 네이, 속옷 이쪽으로 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중국 시장이 얼마 정도, 얼마만큼 나올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근데 거래량을 봤을 때는 이게 아직까지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끝날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70%면 지금 손절 타이밍 일단 늦었습니다. 10%, 20%가 조금 안 되는데 그걸 또 800원대까지 기다리기도 애매하단 말이죠. 만약에요, 좀 러프하게 잡자고요. 960원 자리대, 요 자리대 깨면 일정 부분만 리스크 관리 좀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900원 깨지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렇게 해서 단가는 낮추고 팔았던 비중을 다시 채워서 보시는 전략. 왜 그러냐면 이런 종목군들이 좀 나와요. 한국 화장품 같은 거 있죠. 중국 관련주인데 요 모양식의 요런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얘는 바로 올라갔는데 쌍방울 여기서 한 번 더 쉬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있고, 또 하나 오늘 장에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인데 SH에너지화학 같은 거 깊게 조정을 받아주고 난 다음에 움직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시기가 쌍방울하고 좀 비슷하단 말이에요. 차트의 모양새가 다시 쌍방울로 돌아오게 되면 지금 그 모양 그대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결국에는 기본적인 전제는 모멘텀이에요. 중국 시장에서 잘 나갈 것이냐, 이러한 모멘텀이 중요하고 실적이 뒷받침되느냐가 관건인데 얘가 만약에 실적이 되면 똑같이 움직일 겁니다. 그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주담하고도 한번 통화를 해볼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서원인텍이에요. 15,500원에 비중 5%. 간 보셨네요. 자, 서원인텍 한번 보자고요. 1,500원. 15,500원이구나. 자, 15,500원에 일단 간을 보셨어요. 15,500원. 서원인텍이 어떤 기업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자, 한번 보자고요. 실적을 보시게 되면 IT 부품 섹터죠. 실적을 보게 되면 3분기 때 예상 실적이 105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작년 동기 대비보다는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었단 말이에요. 1분기, 2분기 156억 정도 했고 3분기 때 105억 정도, 4분기 때 113억 정도 한다면 올해 컨센서스에는 부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서원인텍이 보게 되면 터치 키 이 부분들 매출하고 있죠. LG화학에는 보호회로 등 납품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자리대에서는 매도 타이밍이 놓쳤기 때문에 일단은 만원 이하 권역에서는 한 번쯤은 단가를 낮춰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어요. 5%이시니까 한 10% 정도? 10%에서 매수를 좀 해보셔가지고 손절을 잡으면 되겠죠. 9,000원 손절에 10에서 15% 정도 더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기. 만약에 이걸 15% 정도를 더 만원 권역에, 만원 이하니까 만원 이하, 만원 권역에 추가 매수를 해서 보게 된다면 평균 단가적으로만 따져보게도 11,000원대 고까지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빠져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좀 대응 좀 하세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국보 디자인이에요. 19,000원.
비중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국보 디자인을 볼게요. 국보 디자인 19,000원이죠. 19,000원 자리대에 매수를 하셨고요. 우선 이 자리대가 빠졌습니다. 자, 빠지기 전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빠지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옵니다. 반등이 나오는데 나오게 되면 하락의 절반 되돌림이라는 부분들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게 되면 19,150원이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예요. 목표치입니다. 기술적 반등의 목표치. 그러면 이 자리대에서 기다리면 될 거란 말이에요. 19,100원 자리대 목표치를 찍고 난 다음에 외바닥이잖아요. 그럼 쌍바닥, 이중바닥을 만들러 갑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덥석 잡으셨다라면 잘못되신 거예요. 61선에 대한 지지도 없고 쌍봉을 만들고 나서 빠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저점을 깨져버리게 된다라면 이 폭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빠지는 폭이 이런 식으로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14,000원 언저리 때까지도 빠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15,000원이에요. 14,000원대 중후반권역까지는 빠졌네요. 그러면 얼추 다 이제 하방 경직을 보일 자리대까지는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해봐도 되는데 한 가지 요 갭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갭을 메우러 내려온다라면 13,000원 정도까지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대응을 좀 하셔야 되겠죠. 추가 매수를 일단 저는 권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저점 최근에 형성된 14,500원 저점 깨면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13,000원 언저리까지도 보인다라는 거. 실적을 보자고요. 실적을 보게 되면 실적이 아직 48억에 43억 91억 정도네요. 재무구조 괜찮네요. 근데 너무 많이 빠진 경향이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3분기 실적 발표 확인해보고 괜찮게 나왔으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겁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17,000원대, 17,500원에서 18,000원 정도 때까지는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때 일정 부분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현대 미포조선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12만원에 비중 100%를 매수하셨습니다. 100%? 현대미폴? 자, 현대미포. 현대미포. 뭐, 이 대책이 컸습니까, 이거? 가져가셔야죠. 12만원인데.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일단. 문제는요, 다른 섹터들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대를 넘겨놓고 조정을 받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대우조선해양 어떤가 한번 볼게요. 잠깐만.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얘도 뭐 그냥 그러네요. 이렇게 보죠. 하락 추세 넘겼다가 이렇게 밀렸단 말이에요. 이 친구는 뭐 하락 추세 때 뭐 넘기는 것도 없습니다. 약하다는 얘기죠. 이건 61선에 대한 저항입니다. 일단은 어쩔 수 없이 갖고 가셔야 돼요. 갖고 가셔야 되는데 이건 단기적으로 어떻게 뭐 날 부분들이 아닙니다. 일단 9만원대까지는 움직임이 좀 나와 줄 것 같아요. 얼추 다 밀려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더 버텨보시고요. 아마 오늘 5%대 좀 밀려 내려오는데 다음 주에는 기술적인 반등의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 지금 뭐 많이 9만원 정도 올라올 때까지 버텼는데 지금 뭐 76,000원대 뭐 7만원까지 빠졌을 때도 버텼단 말이에요. 근데 뭐 지금 자리에서 매도하세요 라는 것도 조금 그렇거든요. 일단 좀 더 기다리시되 시간적인 전략을 좀 갖추고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등은 조금 더 나올 수가 있어 보여요. 다음 주 중에. 그때 한번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100%는 좀 심하지만 어쩔 수 없이 좀 가지고 가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삼성 SDS 38만 5천원 비중 15%. 삼성 SDS 신규 상장 종목이죠. 결과론적으로만 보게 되면 시장이 이게 종목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막상막하 투맨쇼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MSCI 한국지수, 이 MSCI 지수의 종목이 한국에서 종목이 편입이 됐어요. 삼성 SDS, 다음 카카오,
한전 KPS, CJ 대한통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싹 붙였던 거고, 외국인들이 싹 붙이니까 기관애들이 매도를 때렸단 말이에요. 보시면 처음에 기관애들이 매수를 해갖고 끌어올렸는데 양매수가 들어왔다가 얘네들 팔기 시작했을 때는 나와야 됩니다. 일단 근데 그걸 놓치셨어요. 38만 5천 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글쎄요, 이거 반등 나면 리스크 관리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일단은 약발은 다 됐어요. 약발. 예, 올라갈 수 있는 분도 다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한 37만원, 38만원? 요 정도까지 일단 노려보세요. 노려보시는데 일단은 조금 줄여놓고 오늘 정도는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버텨보시고 매수가까지 좀 기다려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잔소리입니다. 삼성전자하고 수급공백이에요. 이거 보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나홀로 올라가고 있어요. 음봉입니다. 128만 5천 원대 거래가 되고 있죠. 시장 보자고요. 시장을 보게 되면 지금 외국인 기관 애들은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외국인은 매수예요. 수급적인 주체가 확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바뀌어진 거는 강도, 프로그램에 대한 매도. 여태까지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됐다가 프로그램 매도로 전환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기관 애들이 매도 치고 있고요. 아직까지 수급적으로 크게 꼬인 건 없습니다. 거래 대금 자체가 오늘 상당히 적게 들어와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움직이니까 다른 종목군들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민감주들 밀릴 거예요. 다음 주에 기술적 반등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더 나올 때 치고 올라가는 애는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는 애들, 못 올라가는 애들 같은 경우는 그냥 반등. 그걸로 만족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 참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자, 이제 강연회가 있죠. 내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강연회가 있습니다. 먼저 토요일은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진행을 하죠. 부산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부산지하철 1호선이죠. 지하철 1호선 시청역 2번 출구로 나오시게 되면 국민연금 부산회관 16층으로 올라오시면 되고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일요일은요, 다시 서울로 옵니다. 목동에서 진행하는데요. 시간은 1시간 빠른 1시에 진행을 합니다. 장소는 우리투자증권 목동 지점에서 진행을 하고요. 지하철 5호선이죠. 오목교역 1번 출구로 나오시게 되면 나오셔 쭉 올라오시다 보면 트라펠리스 웨스턴 애비뉴 건물이 있습니다. 그곳 4층에서 진행하는데요. 그 건물에 이마트가 있습니다. 이마트 4층 건물로 올라오시면 될 것 같고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이마트 홍보해드리고 있죠.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이 좀 썩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개방송 열어놨습니다. 샘플러스로 바로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공개방송 열어놨거든요.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다음 주 전략이나 이런 것 좀 준비하시고요. 강연회 때에만 말씀드렸던 거 제가 요번에 한 가지 연말 선물로 드릴 겁니다. 많이들 오셔가지고 배워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전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